광안리에서 사람이 납치됐어요. 네, 최근 부산 경찰에 이런 신고가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네네. 온몸을 청색 테이프로 묶인 남자 한 명이 차량 조수석에 실려 있다. 이런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광안리에서 납치 사건이 벌어졌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텐데 네. 이게 알고 보니까 유튜버들이 영상을 촬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납치 상황극이었다는데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진짜.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이들은 이른바 벌칙 수행 영상을 촬영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구독자들이 원하는 벌칙을 수행하는 거였다고 합니다. 네. 글쎄요, 아무리 사람들 관심을 먹고 산다지만 글쎄요,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진짜. 그러니까 어찌됐든 네. 신고 때문에 경찰 인력들이 출동했을 거란 그러니까요. 말이죠. 만약에 진짜 경찰들이 필요한 신고가 들어왔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서라도 기본적으로 선은 지켜야죠. 그렇습니다. 네.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이 유튜버들 처벌이라도 좀 제대로 받았으면 좋겠다 싶은데 현재 법안에서는 경범죄 처벌 정도로 그칠 거라고 합니다. 네. 이거 뭔가 좀 조치가 필요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이제 사회적 무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은데 웃자고 한 일인데 왜 그러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전혀 아닙니다. 웃자고 한 일이면 웃음이 나와야 하는데 이거는 뭐 헛웃음조차 나오지 않는 일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황당한 말로 시작해봤습니다. 네, 좋은 말, 나쁜 말, 화나는 말, 따뜻한 말, 어이없는 말, 세상의 모든 말들이 모이는 여기는 김민정, 정수영, 쌍두마차가 이끄는 오늘 오후 KNN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달려주실 거죠? 오케이? 오케이. Yo, 세상에 남자는 많아. 그러나 아무도 맘에 들지 않아. It's been a long time. PS1 Introducing yo LEXY. She's so fly. 어김없이 남자들은 나를 보네. Yeah. 어이없는 남자들만 다가오네. 나는 콧대 높은 여자, 시간 방준 여자. That's right. 자신 있음 이리 와봐. 애송이들아. Come on. 이쁘다는 뻔한 얘기 사양할게. 날 만족시키려면 다양하게. 나는 눈이 높은 여자, 만족 없는 여자. 자신 있음 이리 와봐. 애송이들아. 감동이 없어, 재미도 없어, 별 볼 일 없어. 요즘 남자들 똑같아. Yeah. Bullshit. 다 애송이야. Yeah. 감정이 없어, 정열도 없어, 인물이 없어. 요즘 남자들 똑같아. Yeah. Bullshit. 다 애송이야. Yo, 뒤 돌아 센 척하는 바보지. 혼자 만족하는 바보. 뒤 돌아 후회하는 바보. 지밖에 모르는 남자니까 바보. 얼레벌레 망설이지 말고 설레 설레 긴장하지 말고 남자답게 자신 없음 말고 What's up? 애송이 바보. 내 이름은 왜 묻는데 나 간지럽게. 내 나이는 왜 묻는데 대치하게. 나는 머리 좋은 bil 좋은 여자. 자신 있음 이리 와봐. 애송이들아. Hey. 감동이 없어, 재미도 없어, 별 볼 일 없어. 요즘 남자들 똑같아. Yeah. 다 애송이야. 참 답답한 남자들. 겉돌지만 말고 그냥 내 손잡고 내 허리를 감고 눈 감고 땡겨. Now take it to the dance. 감동이 없어,
네, 안녕하세요. 6월 23일 오늘 오후 KNN입니다. 렉시의 애송이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네. 앞서 이 광안리에서 벌어졌던 유튜버들의 납치 상황극. 저는 뭐 생각할수록 진짜 이 도가 넘었다는 생각도 들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네. 이 뭐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걸 이해 못하나 할 수도 있겠는데 이거는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그럼요. 해도 좀 선을 넘은 거예요, 진짜. 네, 결국 경찰들이 출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유튜버들의 가짜 납치극. 근데 네. 문제는 이들이 처벌받는 것이 고작 과태료 5만 원에 그친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네. 네. 아니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경찰들 출동했지 또 그 주변에 보면서 깜짝 놀랐을 그러니까요. 거 아니에요. 네. 시민들이. 네. 예. 이런 것들 생각하면 경범죄로는 너무 좀 처벌이 약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네. 요즘 워낙에 유튜브 많이들 하시다 보니까 그리고 이것이 또 그 수입으로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네네. 구독자들에게 관심을 끌기 위해서 좀 자극적인 콘텐츠들을 많이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고 왜 지난 1월이었나요? 그 유튜버 중에서 네. 또 코로나19에 자기가 맞아요. 감염됐다 네. 이래가지고 막 쓰러지고 뭐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지하철 안에서도 그렇고. 예, 이런 것들은 한 번만 더 생각해보면 네. 결코 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것들은 유튜브를 보는 일반 이제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이런 것들 좀 신고해서 적절하게 좀 자제시키고 네. 거르는 그런 좀 행동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구독자들이 요즘 뭐 무조건 자극적인 콘텐츠를 좋아하는 게 결코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일단은 관심을 끌어야지만 그 이후에 뭐 콘텐츠로 승부를 하든 뭘 그러니까요. 하든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초반에 보니까 시작하시는 분들이 좀 자극적인 콘텐츠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뭔가를 웃겨야 되고 자극을 줘야 되고 하는 강박 같은 게 네. 있는 것 같아. 맞아요. 어느 순간부터. 그렇죠. 네. 이 좀 평범한 일상도 괜찮은데 평범한 일상보다는 뭔가 자극을 위해서 사는 것 같은 느낌? 네. 요즘은 평범한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네. 보면. 네. 네. 어떤 면에서 오늘 오후 KNN입니다는 좀 평범한 방송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과 늘 소통하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 그냥 사람 사는 이야기들을 나누고 네. 있는 방송이니까요. 그렇죠. 저희는 결코 여러분들께 자극을 주기 위한 방송은 하지 않겠습니다. 네. 평범한 사람들끼리 서로 공유하고 네. 하지만 그 평범함에서 조금 특별함이 있으면 네. 그것들에 대해서 또 웃고 즐기고 그렇죠. 네.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저희는 함께 만들어가고 있죠. 네. 자, 오늘 오후 KNN입니다. 여러분들 어디서 함께 해주고 계실까요? 오늘도 샵 1057번 문자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평범한 일상들을 저희에게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뭐 시작하면서 우리가 유튜브 얘기를 했으니까 청취자 여러분들께 요거 한번 리서치 저희 받아볼까요? 여러분들 혹시 나도 1인 유튜버를 꿈꿔본 적이 있다. 아니면 혹시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그럴걸요? 같아요. 네. 네. 일단 하고 있다 아니다. 아니면 꿈꿔봤다 아니다. 요 정도로 여러분들 문자 한번 올려주시고요. 그러면서 만약에 내가 1인 유튜버가 된다면 네. 나는 이런 컨텐츠를 가지고 한번 승부를 해보겠다. 생각해 놓으신 것들이 있다면 네네. 함께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유튜브 보면서 네. 또 뭐 좋았던 영상들이라든가 네. 뭐 재미난 에피소드 뭐 이런 것도 다 좋습니다. 네. 예. 유튜브 요즘에 정말 많이들 해요. 제 주변에도 정말 많이들 해요. 그러니까 네. 1인 미디어 시대가 진짜 열렸다는 게 유튜브를 보면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요즘 네. 저만 하더라도 조금 그렇게 넘어가는 것 같은데 포털 사이트에서 무언가를 검색하지 않고요. 영상을 통해서 자꾸 검색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 어린 네. 친구들은 대부분이 일단 유튜브로 들어가서 영상 네네네. 네,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검색을 할 때도 좀 많이 분위기가 바뀌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이제 좀 다른 말이긴 한데 그동안에 이제 방송사 기존 매체들 입장에서는 광고가 일정 정도가 들어왔었는데 네. 요즘에는 이렇게 넷플릭스나 유튜브 쪽으로 광고들이 많이 쏠리면서 네. 이게 기존의 방송사들이 비상이 났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 기존의 방송들이 네. 일부 또 유튜브에서 영상으로 다시 재생산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짤이라고 네, 표현을 네, 네, 하는데 네. 이런 것들 찾아서 보시는 분들도 참 많으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느 네. 순간부터 이 영상을 다 보는 게 아니라 중요 장면들만 그렇죠. 골라서 취사 선택하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맞습니다. 네. 드라마 같은 경우도 네. 부분 하이라이트 부분만 골라서 보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네네. 이게 어떤 면에서는
모든 게 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요즘 세대에 맞는 것 같기도 하면서 네. 또 한편으로는 아날로그적인 감성이 좀 그리워지기도 합니다. 네. 이런 소리를 이제 계속 하니까 젊은 친구들 입장에서는 무슨 꼰대 같은 소리야 네. 이렇게 들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걸을 건 좀 거르고 네. 예, 선을 지킬 건 지켜야죠. 근데 네. 요즘에 보니까 실버 크리에이터들도 워낙 많아서요. 맞아요. 우리 어르신들이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네, 네, 네. 여러분들 다시 한번 OK 리서치 받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나도 1인 유튜버 좀 꿈꿔본 적이 있다. 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유튜브를 한다면 이런 네. 컨텐츠를 가지고 한번 해보고 싶다. 혹은 여러분들이 즐겨 구독하고 계시는 유튜브 영상이 있다면 어떤 컨텐츠인지 저희에게 문자로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전화 연결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샵 네. 1057번으로 전화 연결 뭐 신청 요청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 제작진이 연결을 할 겁니다. 그래서 네. 저희 또 이야기를 또 나눠보자고요. 네, 여러분들 저희가 푸짐한 선물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샵 1057번으로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20년 직화 로스팅의 전통 휴고 커피에서 원두와 더치 커피, 오븐에 구워 더욱 맛있는 오구닭에서 치킨 상품권, 모멘착, 이벤 찹찹, 현풍 닭칼국수에서 식사권, 신나는 날 신나는 치킨, 치킨 신드롬에서 치킨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자, 그러면 광고와 함께 5868번님께서 신청하셨어요. 유키스의 만만하니 듣고 오겠습니다. 신도시를 꿈꿨던 초심, 쾌적하게 만들겠다는 결심, 1차에 이은 자부심. 6월 사송 더샵 대시양 프리미엄 시즌2가 펼쳐집니다. 프리미엄 브랜드 시티의 중심, 사송 더샵 대시양 2차. 055-366-4040 포스코건설 태영건설. You kiss and rapes and you know it's right. 내가 그렇게 만만하니 사랑이 그렇게 만만하니 나와의 추억이 만만하니 그렇게 모든 게 다 만만하니 뜨거운 사랑 나를 원해 baby girl 차가운 손길만을 주는 bad girl 그대만 찾으시면 다 갖다 버려 약 올리고 약 올려 날 자꾸 better stop now 나 완전 돌 것 같아 너 때문에 girl 착한 척한 내게 얼떨결에 난 모든 걸 다 주고 또 속았어 약 올리고 약 올려 넌 정말 너는 결국 come around 사랑의 final round 그대의 가실적인 그 미소만 떠올라 미칠 것 같아 짜증나게 하지 말고 떠나져버려 내가 그렇게 만만하니 사랑이 그렇게 너 만만하니 나와의 추억이 너 만만하니 그렇게 모든 게 다 만만하니 You're such a b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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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rl 나 갖고 놀아 난 색깔 확실히 지불해야 돼 girl You make me feel so 예전에 모든 것을 받아주던 내가 아냐 그대처럼 멍하니 서 바보 마냥 상하지 않아 Let's go 그렇게 널 안당하게 그렇게 널 안감하게 그렇게 널 뻔뻔하게 잘도 갖고 놀아 더럽게 만만하고 철없게 행동하고 약 올리고 약 올려 날 자꾸 better stop now 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 Can't get
네, 유키스의 만만하니 듣고 왔습니다. 노래 네. 듣는 동안에 여러 유튜브 관련해서 말씀들을 올려주셨는데 네. 저는 이거 좀 특이한데요. 어떤 거요? 미싱 요거 잘한다고. 재봉틀 잘하신다고. 네. 재봉틀 관련해서 유튜브를 만들어 보고 싶네요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2234번님. 네. 저는 가끔 그 홈쇼핑에 보면요. 이 재봉틀 판매할 때가 있거든요. 네. 보고 있으면 되게 혹해요. 저것만 있으면 진짜 아이들 옷도 내가 다 만들어 줄 수 있을 것 같고 네. 집에 뭐 쿠션이든 방석이든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신랑한테 한번 물었거든요. 네네. 나 저거 하나 살까? 이랬더니 네. 그냥 사서 입히라 그러더라고요. 아마 사가지고 저는 손재주가 잘 없거든요. 근데 이런 거 잘하시는 분들 보면 굉장히 네. 좀 부럽긴 합니다. 특히 상품에 대해서 분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 비교하고 이런 분들은 직접 상품을 구매해서 네. 써보고 또 다른 것들과 가격 비교, 성분 네. 비교 이런 것들을 해서 유튜브로 올리시더라고요. 와이프가 되게 잘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네. 한번 해볼래? 그랬더니 진짜 한번 해볼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즘에 광고도 좀 따오고. 요즘에 사실 굉장히 특별한 재주를 갖고 있어야지만 이런 걸 했었는데 네. 요즘에는 워낙에 평범한 그런 재주들이 특별함을 돋보이게 그렇죠. 하는 그런 공간으로 작용을 하잖아요. 네네네. 저희 딸아이가 굉장히 이런 걸 하고 싶어 해요. 요즘에 초등학생들 맞아요. 꿈이 1인 크리에이터가 거의 그 장래희망 조사하면 항상 상위권에 랭크가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본인이 이제 아이들 왜 클레이라고 해서 이렇게 쪼물딱쪼물딱 거리면서 막 만드는 게 있는데 네네. 그걸 굉장히 케이크 같은 걸 디테일하게 조그맣게 만들곤 하거든요. 엄마 안 닮았네. 예, 저랑 정말 달라요. 그래서 그런 걸 되게 한번 해보고 싶어 하는데 저는 좀 네. 조심스럽더라고요. 아이들이 너무 이렇게 좀 매체에 노출되는 것 자체가. 맞아요. 네, 네. 그래서 말리고 있는데 진짜 재주가 좋다면 한번 권해보고 싶습니다. 234번님도 네, 재봉틀 네. 이거 잘한다고 하시니까 그러니까요.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하시면 제가 구독, 좋아요 눌러드리겠습니다. 네네. 4963번님께서 저도 유튜브를 즐겨보는데 그중에 KNN의 라디오나 KNN 드라마 등의 채널을 정말로 즐겨봅니다. KNN에서 만드는 유튜브 콘텐츠가 유익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많은 채널들을 갖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여러분들 틈날 때마다 한 번씩 찾아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우리 네. 그 오케이의 PD 담당 PD 강영원 PD가 네. 우리 KNN 유튜브의 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유튜브 스타. 네. 예. 지금 불철주야 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많이들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음. 네, 3159번님 똑띠단디 출첵합니다. 저는 요리 잘 못하는 남자 컨셉으로 방송을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하시면서 어제 바빠서 출석을 못하셨는데 네. 오늘도 바쁘시지만 블루투스 이어폰 끼고 질방할게요 하시면서 날씨가 너무 더워서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고 있는데 울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아이고, 네. 더워서요. 날씨가 네. 좀 많이 덥습니다. 일단 뭐 그렇죠. 이번 주 후반으로 가면서 장맛비가 내린다고는 하는데 네. 오늘 날씨를 봐서는 내일부터 비 소식이 있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내일 오후 늦게 밤부터 네네.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고 하던데 비가 내리면 시원해져야 되는데 네. 꿉꿉하고 습하고 더 맞아요. 짜증나잖아요. 네, 불쾌지수 높아질 수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 미리미리 대비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시작하면서 그 이제 납치 자작극을 벌인 유튜버들에 대한 얘기를 했더니 1350번님이 아예 못된 사람들 같으니라고 하시면서 선을 지켜야죠. 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은 안 할 수 있을 텐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7951번님도 유튜브 언제든지 스마트폰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만큼 조회수와 인기에 뭔가 끝없는 자극에 익숙해지는 건 아닌지 네.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우리가 너무 이제 뭔가 자극적인 것들 그러다 보니까 신문 기사를 보기 전에 제목 보고 우리가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서 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신문 제목들도 있잖아요. 기사 그렇죠. 제목들 이런 네. 것들 자극에 우리가 너무 노출이 많이 돼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네. 4963번님 오케이 출첵합니다. 오프닝에서 말했듯이 이것은 도가 지나쳤다고 생각이 듭니다. 재미를 위해서 했다는 건 정말 불쾌하게 느껴지네요.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개인 방송을 하는 건 자유예요. 근데 도를 지나치면
이제 거기에 따른 위화감이 조성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사회적 비용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 범죄와 관련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예. 맞습니다. 여러 가지 좀 생각들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5만 원으로 그친다고 하니까 과태료 5만 원을 그친다고 하니까 또 다른 자극적인 소재를 찾고 있지 않을까 그것도 좀 걱정이 되긴 하네요. 그러니까요. 2234번님 앞서 그 재봉틀 강의 컨텐츠로 한번 해볼까 한다 하셔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응원을 해드렸더니 네. 오 가능성 있을까요? 라고 다시 물어보셨는데 아, 그럼요. 네. 네. 요즘에 그리고 보니까 손수 이렇게 DIY라고 해서 네. 만들어서 이것도 판매까지 연결되는 경우들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네. 적극적으로 권해드립니다. 근데 보시면 네. 유튜브가 기존의 방송사들이 만든 어떤 그런 제품들이 아니라 네. 정말 단순하게 뭐 휴대폰 카메라 들고도 그럼요. 만든 영상들이 네네. 조회수가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좀 특별하고 네. 특이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 특별하게 다가가면 네. 그걸로 족하는 것 같아. 즐기면서 하시면 돼요. 네. 이게 어느 순간 처음에는 그냥 재미로 시작을 했다가 구독자들의 반응이 오고 이러면 그때부터 일처럼 느껴진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좀 더 자극적인 컨텐츠를 찾게 되고 이런 것 같아서 네. 그냥 234번이 만약에 하신다면 그냥 내가 재밌어서 하는 거니까라고 즐기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거 하고 싶어요. 뭐요? 그 북유럽 가면은 네. 그 되게 멍 때리기 좋은 영상이라고 해서 네네. 아무것도 안 비춰주고 예를 들면 그냥 자연 환경 그 하나만 계속 비춰준다는 거 있잖아요. 저는 제가 멍 때리는 모습 있잖아요. 네. 그걸 그냥 계속 그렇게 예.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도 아 나도 저렇게 멍 때리고 싶다. 예. 그런 괜찮을 것 같아요. 요즘에 사실 그런 것들 컨텐츠도 좀 많이 부각되는 것 네, 같아요. 네, 그리고 네. 왜 소리에 민감해서 맞아요. 자연의 소리를 그대로 담는다든지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단순한 것 같은 것들이 훨씬 더 공감대를 좀 불러일으키긴 쉬울 것 같다. 민정 씨는 뭐 드네요. 해보고 싶은 거 없으세요? 저는 사실 별로 하고 싶은 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안 유튜브? 하고 싶어요. 오케이만 잘하면 되지. 그러니까 오케이가 저는 네. 뭐 여건이 된다면 오케이 방송하는 모습이 그대로 그냥 우리 그 구독자들과 좀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면 좋겠다 그 생각만 해요. 아 그나저나 왜 우리는 보이는 라디오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강 PD한테 물어봐야 되겠네. 우리가 어제 김옥희 정우가 비주얼 쇼크 부부라고. 아 그러니까 뭐 비주얼로는 절대 밀리지 않는데 우리가. 네. 8755번님 4시 기다렸습니다. 비 올 확률이 100%. 몸이 뻐근해요. 오늘도 오케이 하셨는데 네.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아. 네, 이제 날씨를 네. 몸이 먼저 느끼는 것 같아요. 아, 전 지금 허리 잡고 있어요 지금. 네. 예. 어쨌든 여러분들 이번 주에는 장맛비 소식이 있으니까 미리미리 대비 잘 하시고요. 오늘도 네. 오케이와 함께 하시면서 좀 기분 좋은 시간들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페이지의 마지막 너를 보내며 듣고요. 저희는 2부 앵커들의 수다에서 만날게요. 나의 창백한 하얀 얼굴 위로 흐르는 내 눈물의 의미를 알기에 보내줘야 해 생각하면서 마지막일 것 같은 널 붙잡고 있어 날 위해 울지마 너는 내게 잘못하지 않았어 너를 사랑했어 아무것도 지켜주지 못해 날 용서해
진실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오후 KNM입니다. 오케이? 네, 앵커들의 수다. 오늘은 뉴스에서 막 튀어나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풀 메이크업에 의상까지. 참 착한 복장입니다. 네. 김다롬 아나운서 나와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앵하 앵수다의 앵수 아나운서 김다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왜 이렇게 그 풀 메이크업에 의상까지 하고 끝나고 녹화가 바로 들어간다고 해서 네.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고 왔는데 아, 자꾸 어디서 그 에어 아랍에미리트 뭐 이런 느낌 항공사 느낌이 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승무원. 네네. 아, 그래요? 네, 좀 약간 좀 강렬한 느낌으로 보시더라고요. 아. 에어 차이나 뭐 이 느낌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컬러가 아. 강렬해서 그런가 봐요. 네. 그죠? 이게 무슨 색이죠? 붉은색도 아니고. 그럴까요? 다홍색 뭐 네, 이런 건가요? 다홍색인 것 같은데 네. 오늘 보이는 라디오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그러니까 저희 지금 계속 아쉬워하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의견을 푸시하다 네. 보면은 되지 않을까. 네. 근데 뭐 김다롬 아나운서의 모습이 궁금하신 분들은 매일 저녁 뉴스아이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네, 지금 보니까 OK 청취자분들 중에서 뉴스아이 찾아보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정말요? 네. 3159번님께서 네. KNN 뉴스요정 다롬 씨 앵하 다롬 아나운서님 검색해 보니까 장흥의 자랑이더군요. 뉴스와 주말 음본도 함께 할게요. 이렇게 했는데 왜 장흥의 자랑이에요? 그게 저희 아버님이 전라남도 장흥에 네. 어떤 그 제부 향후에 또 이렇게 회장 이런 걸 약간 역임하셨어가지고 그게 그렇게 기사가 난 것 같아요. 그래요?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딸 자랑하셨구나. 네, 그러신 것 같았어요. 저도 나중에 알았거든요. 부모님들 네. 입장에서야 당연히 딸 자랑하고 싶죠. 여기저기에. 그러니까. 우리 딸이 아유, KNN 부끄럽네요. 뉴스아이에 나오는데 이러시면서. 네. 근데 저희 청취자분들이 이만큼 김다롬 아나운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내린 네. 줄 알았는데 아직 있다니까. 조만간 진짜 검색어 순위 오르겠는데 이거.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한번 만들어 김다롬 봅시다. 아나운서. 아유, 부끄럽습니다. 네.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 오늘 하루에 어떤 뉴스들이 있었는지 정리를 해줄 텐데요. 첫 번째 뉴스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부산항에 입학한 러시아 선박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집단 감염이 발생한 가운데 이들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이 더 늘어났습니다. 아유, 걱정입니다. 네. 네, 부산시 보건당국은 러시아 국적 냉동화물선 AO 승선원 21명 중에 확진 판정을 받은 16명과 밀접 접촉한 사람이 당초 55명에서 61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네. 하지만 이렇게 확진자가 나온 선박에서는 코로나가 무방비 상태였다고 합니다. 또 항운 노조원과 러시아 선원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상당 시간 밀접 접촉했다고 하고요. 네. 또 마스크를 쓰더라도 대부분 턱 아래에 걸쳐놓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당 선박 선원들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결과 16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부산시 보건당국은 지금 바짝 긴장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네, 이게 날씨 때문에 마스크를 좀 제대로 착용할 수 없었다고 해요. 네. 이렇게 집단 감염되는 바람에 지금 현재 항만 운영도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네. 배라는 특성상 네. 공간이 한계가 돼 있잖아요. 물론 그 안에 이제 일했던 선원들은 아무래도 이제 가까이 있으니까 감염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근데 네. 이제 밀접 접촉자라고 해서 이렇게 부산 항만에 일하시는 분들까지 그렇죠. 지금 일파만파 커지고 있잖아요. 네. 네. 우리가 뭐 항운 노조원들도 계시고 네. 또 선박 수리업체 수리공들도 계시고 맞습니다. 거선사도 계시고. 맞습니다. 네. 하역업체 관계자들도 계시고. 네. 그 제도적으로 조금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이게 보니까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이게 전자 검역증을 발급을 해줬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게 러시아 선원들이 배에 내리기 싫어해서 네. 그냥 보지도 않고 전자 검역증을 발급해줬고 네. 그러면서 이제 당연히 통과가 됐으니까 우리 이제 부산 항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배에 올라간 거예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밀접 접촉자가 된 건데 이거 좀
제도적으로 허술한 부분이 있으면 빨리 좀 시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단 지금 검사가 계속 진행 중일 텐데 추가 확진자 없이 좀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걱정입니다. 네. 지금 한 명이 더 추가가 지금 양성으로 판정이 됐다고 아, 하는데요. 네. 더 이상은 확산이 없길 바라고 있습니다. 분명히 발열 증상이 있는 선원들이 있었을 텐데 네. 그러니까요. 그걸 숨긴 거야. 네. 러시아 선원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까지 이어진 거죠. 맞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도 아직까지는 우리가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 시기라는 거, 특히 여름 되면서 이제 부산을 너무나 많은 분들이 찾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각별히 더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네. 자, 이제 다음 뉴스 알아볼까요?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대학들이 기말고사를 온라인 시험으로 치르면서 부정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학가에 따르면 이달 18일 온라인으로 치러진 한국 외대 교양 과목 기말고사에서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정답이 수강생 사이에서 공유가 되었는데요. 네. 약 700여 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이 채팅방은 부정행위 논란이 벌어진 뒤 대화방이 바로 폭파가 돼서 과연 몇 명이 부정행위를 저질렀는지도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강의는 중간고사 때도 부정행위 논란이 일어서 기말고사에는 서술형 문제를 추가했었는데 이번 오픈 채팅방에서는 객관식 문제뿐만 아니라 서술형 문제 답안까지 공유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네. 지금 학교 측은 굉장히 대책을 논의 중에 있다고 하네요. 네. 이게 온라인 시험을 치르다 보니까 네. 결국에는 우려하던 문제가 이렇게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혹이 많죠. 네. 네. 그럴 일단은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관리 감독이 없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보통 대학들이 비대면 시험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네.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전공 수업 같은 경우는 대면 시험으로 네. 다시 하는 경우들이 또 생겨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또 이렇게 되면 코로나19를 또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고 참 맞습니다. 여러 가지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네, 딜레마죠. 뭐 재시험을 치른다는 말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지금 학생들이 요구하는 게 그거더라고요. 성적이 지금 뭐 A 학점, B 학점 이렇게 성적이 나눠지는데 이걸 말고 패스 or fail 네네. 이런 식으로 해서 선택 네. 학점제 요걸 좀 주장하더라고요. 사실 지금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험만으로 이제 검증을 하겠다라는 이런 그러니까.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네. 대학 성적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또 취업과도 직결되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네.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조금이라도 더 좋은 점수를 받고 싶은 건 네. 학생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건데 당연하죠. 이걸 이제 어떻게 관리 감독하면서 이 성적을 낼 것인가 네.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초중고 대학교까지 온라인 수업이 진행이 되면서 우리가 수험생들 걱정은 좀 많이 했잖아요. 네, 이번 특히 수능을 치러야 되는 고3 수험생들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했는데 네. 대학생들 입장에서는 또 자신들만의 입장을 좀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느 학교 보니까 법학 과목 시험에서도 네. 부정행위가 나왔더라고요. 야, 이 법대생들 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네. 혀를 끌끌 찼습니다. 아유, 예. 위법한 행위를. 근데 네. 그러니까. 근데 지금 뭐 상황들이 자꾸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서요. 이걸 네. 학생들 탓만 할 수도 없는 아유, 것 그럼요. 같고. 네. 네. 어쨌든 좀 여러 가지 해결 방법들이 연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퀴즈가 있는 뉴스죠? 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뉴스 잘 들으시고요. 퀴즈 정답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산 지역 6개 대학이 코로나 시대에 대응해서 비대면 이것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사회 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단은 지난 19일에 인공지능을 이용한 이것 컨설팅 프로그램에 대한 협약을 맺었는데요. 네. 부산 지역 6개 대학은 인공지능을 접목한 이것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해서 모의 이것과 또 실전 이것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학생들은 총 12차례에 걸쳐서 실제 이것을 할 때 접하게 될 상황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을 서로 대면에서 만나서 이것은요. 서로 대면에서 만나서 인품이나 언행 따위를 평가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네. 사회에 나가 계시는 모든 분들이라면 아마 한 번쯤은 다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네. 저도 이것을 치르고 입사를 했는데요. 네.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보기 주세요. 네, 1번 주접, 2번 면접. 전 2개 다 했어요. 아, 그렇죠. 저는 지금도 해요, 1번은.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주신 분들 중에서 예.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근데 진짜 참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네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이거 안 하고 입사하잖아요. 네. 그 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네. 흔히 낙하산 말이 이렇게 많죠. 표현하는 거죠. 예. 네. 저 이거 할 때 진짜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부끄러워. 그럼요. 예. 저는 불과 8개월 전이었는데도 네. 아직까지 생생합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은 노래 듣고 그 생생했던 걸 한번 들어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Every Single Day의 It's a Lucky Day 준비했습니다. 나의 잠을 깨운 매일 반복되는 TV 소리 오늘도 여전히 가슴 떨려오는 나의 질주 It's luc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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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y I want you every single day 오늘도 달릴 거야 highway 오랜 기다림은 안녕 언제라도 좋아 시원한 5월의 노래소리 상쾌한 바람과 귓가를 간지럽힌 휘파람 It's luc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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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y I want you every single day 오늘도 달릴 거야 highway 오랜 기다림은 안녕 It's lucky, lucky, lucky day. I want you every single day. 오늘도 달릴 거야 highway. 오랜 기다림은 안녕. Let's go. It's lucky, lucky, lucky day. I want you every single day. 오늘도 달릴 거야 highway 오랜 기다림은 안녕 It's luc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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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y I want you every single day 오늘도 달릴 거야 highway 오랜 기다림은 안녕 1, 2, 3, 4 That's right. 네, Every Single Day의 It's a Lucky Day 듣고 왔습니다. 네, 노래 나가는 사이에 많은 분들이 정답 올려주셨는데요. 이제는 김다롬 아나운서의 보기 출제가 정말로 재밌네요. 매일 빠짐없이 뉴스에 본방사수하고 있습니다. 아유, 하시면서 감사합니다. 4963번님 문자 주셨어요. 네. 듣는 재미가 쏠쏠하죠. 그러니까요. 네. 어쨌든 정답이 네, 정답은 주접 아니고 면접이었습니다. 네, 2번 면접이 정답이었습니다. 네. 면접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으니까 이렇게 통과됐어요? 와, 저는 정말 피말리는 면접이었는데요. 피말리는 면접이었어? 네, 4차까지 진행하는 바람에 굉장히 저는 그 당시 전 회사가 진주였어가지고 네 번을 이렇게 오고 갔던 기억이 굉장히 피말렸던 게 있어요. 혹시 질문 중에서 가장 당황스러웠던 질문 기억나요? 전 당황스러운 질문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뭐 영어로 인터뷰를 해보는 것도 있었고 저는 그 4차 최종 면접 때 저희 사장님이 다롬 씨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이러면서 갑자기 자기가 이제 뉴스 앵커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앵커 멘트를 즉석으로 15초를 해봐라. 그리고 리포터까지 부르는 것까지 해봐라. 시작?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너무 당황해서 일단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뭐 따뜻한 봄은 어디 가고 추운 가을이 왔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그 당시 제가 기억이 나는 게 그때 저희 불꽃축제가 앞두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해운대 불꽃축제로 지금 한창일 텐데요. 지금 나가 있는 리포터는 어떠한 옷차림으로 나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누구 리포터? 이렇게 불렀는데 그게 정확히 15초를 맞춰서 저희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셨어요. 네. 끄덕끄덕해서 결국에는 합격했군요. 네. 네. 근데 진짜 잘했어요. 그 면접 그 순간은 하고 나오면 내가 도대체 무슨 대답을 했는지 맞아요. 기억조차 나지 않을 정도로 맞아요. 긴장되는 시간이죠. 맞아. 네. 네. 저는 남자 아나운서 그 신청자 중에서 거의 마지막이었어요. 그때 한 30명 정도 왔거든요. 네네. 거의 제가 마지막이었잖아요. 네. 앞에 면접관들이 얼마나 지쳤을 거야. 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아무것도 안 하고 노래 불렀어요. 지치시죠? 그냥 저 노래 한 곡 부르고 내려가겠습니다. 노래 그래서 또 제목이- 센스가 돋보였군요. 네. 그래서 노래 제목은 네 박자. 신나는 네 박- 노래. 네. 신난 노래 부르면서 내려갔더니 네. 잠깐 서 있으라고 그러면서 더 질문을 해주시더라고. 네. 좋았네요. 네. 그랬어요 진짜. 아우, 그러게요. 네. 다들 아마 면접 봤던 기억들 떠올리시면 긴장되는 순간들 아마 생각이 나실 텐데 그러니까. 1312번님 아이 낳고 퇴사하고 재취업하려고 면접 다니던 작년이 생각납니다. 재취업 1년 차인데요. 코로나 없던 작년 일상들이 그립네요 하셨어요. 네. 8755번님이 주류계 신사 수영님도 주접하시나요? 앵아님은 귀여운 주접. 정답은 면접이었습니다. 네. 예, 뭐 하죠. 네. 예, 신사는 아닙니다 저는. 1425번님께서 네. 요정님 저도 주접은 집에서 계속하는 중입니다. 네. 오늘 퇴근해서 소맥 한잔 할 계획입니다. 친구들이 집에 온다고 해서요. 그래요? 하셨어요. 네. 1312번님이 면접 아이 낳고 퇴사하고 재취업하려 면접 다니던 작년이 생각나요. 재취업 1년 차입니다. 코로나 없던 작년 일상도 그립네요. 네. 하시면서. 5573번님도 옛날 생각납니다 하셔서 네. 정답 주셨고요. 7842번님은 회사 경력직 뽑는 면접에 면접관으로 참석을 했더니 나이가 어린 면접관이라고 좀 무시하더라고요 하셨어요. 면접관을 무시해요? 네, 그러니까. 능력 있으신 건데.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면접 경험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네, 네. 많은 분들 정답 주셨는데요. 선물 받으실 분들은 3부에 발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전해주세요. 네, 음식을 주제로 한 세계 곳곳의 다양한 영화와 다큐멘터리를 음식과 함께 즐길 수 있는 2020 부산 푸드필름 페스타가 다음 달 3일부터 5일까지 영화의 전당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올해 포스터는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슬기롭게 헤쳐나가길 바라면서 치유의 음식과 함께 쉼의 시간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담았다고 하는데요. 네. 기존의 개막식을 대신해서 오프닝 나이트 행사가 3일에 열리고요. 또 코로나19 전담 의료진들과 또 전담 소방관들의 가족을 초청해서 그들의 노고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뜻하는 동시에 또 영화 관람권과 다양한 기념품을 담은 덕분에 패키지도 함께 증정한다고 합니다. 의미 있는 행사네요. 네네.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영화와 함께 음식을 즐기고 네. 또 영화 속의 음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지금 이제 축제인데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네. 영화의 전당이라고 하니까 저희 방송국과 가깝네요. 그러니까. 네, 예. 많이들 좀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게 뭐 계속 열리는 것 같은데 음식과 관련해서 영화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제 기억으로는 일본 라멘 관련해서도 있었고 네네. 뭐 네. 드라마나 영화도 있었고. 예. 뭐 저기 파스타?
파스타도 있었고. 네네. 네. 예. 저는 리틀 포레스트 이런 영화 생각하면은 음. 꼭 음식이랑 같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다음 달 3일부터 5일까지 열린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2020 부산 푸드 필름 페스타 많이들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퀴즈가 있는 뉴스 하나 더 전해주세요.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2차 유행 우려와 또 홍콩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미중 갈등 격화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안전자산인 이것이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날 싱가포르 시장에서 이것의 현물 가격이 최근 한 달간 최고치인 온스당 1,758.85달러까지 올랐다고 하는데요. 네. 이로써 2012년 10월 이후 최고치였던 지난달 18일 최고치에 아주 근접한 상태라고 합니다. 시장 관계자들은 코로나19 재유행 우려와 또 미중 갈등 격화 가능성까지 겹치면서 이것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것은 황색의 광택이 있는 금속 원소이죠. 아이들 돌반지로 이것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네. 보기 주세요. 네, 1번 금, 2번 구리. 네. 정답 네.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너무 많이 뛰었어.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네. 얼른 오늘의 뉴스 총정리하는 1분 뉴스로 넘어가죠. 네. 준비됐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유행이 계절과 상관없이 지속하자 정부가 거리두기를 단계별로 시행하는 방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거리두기는 국내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 등 명칭을 달리하며 적용됐었는데요. 이 조치마다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불분명했는데 더욱이 어떤 시점에 어느 정도 수준의 거리두기가 시행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혼란이 있어 왔습니다. 2018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처음으로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가 된 근로자들이 다른 임금 계층보다 일자리를 더 많이 잃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받긴 했지만 채 1년이 지나기도 전에 실직으로 내몰린 것인데요.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3일 발간한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이 같은 5, 조사 결과를 4, 밝혔다고 3, 합니다. 2, 1 네. 그만. 예. 네. 자, 오늘도 1분 뉴스까지 정리해봤습니다. 김대로 아나운서 가기 전에 두 번째 퀴즈 한 번만 더 내주고 가세요. 네, 이것은 황색의 광택이 있는 금속 원소인데요. 아이들 돌반지로 이것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네.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금, 2번 구리입니다.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정답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김다롬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야, 최근에 이거 사본 적 있어요? 없어요. 네. 저도요. 음. 네. 근데 갖고 있는 건 좀 있으실 거 아니에요? 뭐 아이들 돌잔치하고 이랬을 때 반지라든지 팔찌라든지 이런 것들 들어온 것들은 그대로 갖고 있거든요. 아. 근데 가끔 제 네. 아이들이 확인을 해요. 저에게 잘 있는지. 잘 있냐고. 아직까지 저는 잘 간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보면서 지금 흐뭇해하고 있어요. 성인 되면 돌려주겠노라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네. 요즘에 보니까 사실 저희 아이들 어릴 때만 하더라도 반지라든지 팔찌 선물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요즘에 이거 선물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돈씩 했는데 네. 요즘에는 비싸니까 반돈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지금 보니까 문자들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네. 계속해서 샵 1057번으로 정답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선물 네. 받으실 분들 저희 잠시 후 3부에 발표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들을게요. 루머스 스톰. This is the beginning. It's a
무엇이 필요한가요? 유쾌한 정보 오늘의 뉴스 기자와 함께하는 시간 낭만도 추억도 기억나게 하는 음악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오늘 오후 KNN입니다. 오케이? 네, 오케이 3부 넘어왔습니다. 네. 앞서 앵커들의 수다 두 번째 퀴즈 정답은 바로 금이었죠. 그렇습니다. 네. 네. 금과 관련해서도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 네. 저는 금 하면 생각나는 게 진짜 예전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고속버스를 타고 가면 휴게소에 네. 정차하잖아요. 그러면은 슬그머니 잡상인들이 한 명씩 올라와요. 네. 그러면서 숫자가 그려진 숫자가 쓰진 이 종이를 주거든요. 네. 나눠주거든요. 그러니까 무작위로 이렇게 복권처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네. 무조건 나요 자리에다가. 그러고 나서 몇 번 걸리신 분 하면 손을 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슬그머니 와가지고 이거 금인데 얼마에 해주게 싸게 해주겠다. 이런 게 있었어요. 아, 진짜요? 저 대학교 때까지만 해도. 저는 네. 고속버스를 탈 일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아, 부산에 있다 보니까 네.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신 분들이 또 계세요 어르신들이. 좀 저렴하게 판매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분명히 내가 봐도 한 달 뒤에는 녹슬는 금인데. 도금. 도금. 예. 네. 아, 옛날 그 생각나네. 2632번님 정답 금이죠. 요즘 금값이 너무 오르고 있어요 하셨어요. 네, 네, 네. 그러니까요. 1425번님. 돌잔치 때 금은 못 주고 현금을 주고 있습니다. 네. 금값이 너무 올랐습니다. 예. 그러니까 7842번님이 우리 행복이 돌아올 때는 좀 떨어지겠죠 하시면서 행복이가 오늘 조리원에서 이제 내일 집으로 돌아온다고. 맞아요. 네. 아 벌써 2주가 지났네요. 이제부터 또 다른 네. 뭔가가 있어요. 그렇죠.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7841번님은 시작이구나라고 생각하셔야죠. 아. 네. 예. 하지만 또 뭐 행복이 그만큼 커질 거니까 네, 다시 한번 건강하게 집으로 돌아오는 거 축하드립니다. 그렇죠. 네. 4832번님. 은은 몸에 안 맞아서 주로 금으로 된 액세서리는 하는데 이젠 부담스럽게 됐네요. 네, 그런 거 있어요. 맞아요. 쇠독 오르는 근데 사람들. 은도 안 맞으시는 분들이 많으시군요. 저는 은까지는 괜찮은데 저도 일반 액세서리는 네, 좀 네. 이렇게 가끔씩 트러블이 일어나서 좀 조심하곤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도 은은 괜찮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네. 그리고 또 보니까 은이 잘 맞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금보다 은을 몸에 네. 이렇게 뭔가 하고 있으면 건강에도 좀 도움이 된다 해서 은을 일부러 은 목걸이라든지 네. 은 팔찌 하시는 분들도 봤는데 네, 네. 또 은이 안 맞는 분들도 계시네요. 네. 5868번님 우리 아들 재우가 금값 최고일 때 아내 생일날 금 목걸이 하나 해주고 제 생일 때는 말로만 하더라고요. 네. 요즘에는 그런 분들 좀 많이 안 보이는데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금이 진짜로 막 몇 냥씩 되는 이 목걸이를 찬 남자분들이 있어요. 너무 싫어요, 저 그거. 그거 딱 그 메고 네. 옆에 그 세컨백이죠. 일수 가방. 요거 드는 순간 어서 오십시오 형님.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니 근데 진짜 유독 그 굵은 목걸이를 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네. 있더라고요. 멋있어 보인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저만 그런 거 아닐걸요. 아마 대부분 여성분들이 그런 네. 금목걸이 하고 계시는 분들 좀 싫어할 것 같아요. 목욕탕 가면은 네. 그런 분들 딱 있단 말이에요. 절대 안 빼고. 네. 아니 근데 사실 아이들 돌잔치 하면 돌반지라든지 이런 것들 들어오잖아요. 근데 오랫동안 저는 아직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안 갖고 계신 분들 많으시네요. 1586번님 네. 너무 일찍 팔아버렸나 봐요. 좀 들고 있을 걸 하셨고 4773번님도 우리도 아이 돌반지 결혼반지 모두 팔아먹었는데 아쉽네요 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구 뭐 예상이나 했겠어요. 이렇게 금값이 뛸지. 네. 네. 그리고 사실 아이들 돌반지는 아이가 주인공일까요? 주인일까요? 아니면 부모들이 주인일까요? 저는 가끔 그게 좀 궁금하긴 해요. 근데 어차피 다 애들 위해서 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글쎄요? 아닌가? 저는 사실 잘 몰라요. 몇 개가 들어왔는지. 네. 네. 뭔가 들어온 것 같긴 한데 그렇게 제가 찾아보지도 않았어요.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관심이 없었나 봐. 네. 나중에 어느 순간 그게 성인용 목걸이로 바뀌어 있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럴 수 있. 3891번님, 네. 팔찌 하나 갖고 싶어지네요 하셨고, 네. 8010번님, 금이 남편 다음으로 좋아하는 게 금인데, 네. 금 사주는 남편이 최고죠 하시면서 요즘 금값이 너무 올라서 슬퍼요 맞아요. 하셨어요. 네. 혹시나
금 팔려고 하시는 분들 있으면 네. 조금 기다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보니까 올라요?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네. 내년에 온수당 2,000달러까지 오른다라는 전망을 내놨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1,700달러 정도 되거든요. 네. 와, 좀 더 기다려 보시죠. 여러분이 조금 더 갖고 계셔도 된답니다. 네. 네. 어쨌든 많은 분들 정답 주셨는데요. 선물 받으실 분들 발표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퀴즈 정답 면접이었죠. 5573번님께 드리고요. 두 번째 금 2632번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저는 금 갖고 있어야지. 저도 지금 결혼 반지 요거 금이거든요. 네, 예. 갖고 있어야지. 아유, 무거워 죽겠어요. 오늘 오케이는입니다 3부는 태영건설 컨소시엄과 함께합니다. 신도시를 꿈꿨던 초심, 쾌적하게 만들겠다는 결심, 1차에 이은 자부심. 6월 사송 더샵대시양 프리미엄 시즌2가 펼쳐집니다. 프리미엄 브랜드시티의 중심, 사송 더샵대시양 2차. 055-366-4040 포스코건설 태영건설. 할까 말까? 갈까 말까? 살까 말까 고민될 땐 대신 결정해드립니다. 말대로 해! 자기야. 이 쇼파는 아무래도 버리고 새로 사는 게 낫겠지? 그치, 아무래도 좀 쓴지 됐잖아. 그렇지. 좀 낡아 보이니까 이번에 좀 새 걸로 사지 뭐. 오, 자기 오늘 나랑 좀 마음이 통하는 것 같아. 그러면 정리하는 김에 가전들도 이참에 좀 싹 정리하고 새로 하나 장만할까? 아, 그래? 어. 이번에는 자기가 알아서 다 해. 자기 진짜? 뜻대로 다. 어머, 웬일이야, 이번만큼은 웬일이야. 다. 오, 정호우 오늘 진짜 마음에 들어요. 왜 이래? 나 원래 너그러운 남자였어. 그나저나 우리 이사 날짜는 확정됐어? 내가 이삿짐센터 여러 곳에 전화해봤는데 자기가 말한 날짜 있잖아. 25일. 그날은 예약이 다 꽉 찼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언제 예약 없냐고 물어봤더니 27일은 괜찮대. 그날이 월요일이긴 한데 뭐? 하루 휴가 내면 되니까 그날도 예약했어. 자기도 휴가 내. 아니야, 안 돼. 깜짝이야. 놀랬잖아. 아니야. 아니 뭐 이틀 정도 늦어지는 거 괜찮잖아. 그리고 자기도 휴가 내면 되고 뭐 입주 청소도 그때 맞춰서 하면 되고 뭐가 안 돼. 아니, 생각을 해보라고. 왜 25일에는 예약이 꽉 차 있고 27일에는 예약이 비어 있는지 생각 안 해봤어? 그거야 25일은 주말이고 토요일이니까 사람들이 이사하기에 좋다라고 생각하고 27일은 월요일이니까 평일에서 그런 거 아니겠어? 날짜 바꿀 때 달력 안 받지? 무슨 소리야 달력 보면서 바꿨는데 그러니까 월요일인 거 알지? 아니, 그냥 달력 말고 이사 달력 말이야. 이사 달력? 내가 그거 보면서 이사하기 좋은 날로 딱 집은 건데. 아니 뭐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그런 날이 어딨어. 그냥 우리들 맞는 날 맞춰가지고 이사하면 되는 거지. 아니야, 사람 그 기분이라는 게 있어. 그리고 왜 어르신들이 그런 말 하겠어? 손 없는 날. 이사는 곧 새 출발이잖아. 좋은 날에 이사하면 얼마나 좋아. 아니 그러니까 그게 달력 좋은 날 말고 우리가 좋은 날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아니지. 사람 좀 봐. 왜 다 같은 날에 몰리겠어? 그날이 좋으니까 다들 그렇게 하는 거야. 아니 그럼 어떡하라고. 예약이 꽉 찼다는데 어떡하냐고. 아니 더 알아봤어야지. 아니 이사 날짜를 좀 뭐 다른 날로 맞추든가 밀든가 땡기든가. 아니 아무 날이나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아무 날이라니. 나도 앞뒤 생각하고 우리 스케줄도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정한 거거든. 아니야. 이사하기 좋은 날로 다시 정해야 돼. 진짜. 진짜로 이번만큼이나 양보 못해. 자기야 우리 결혼하기 전에 궁합 본 거 기억나? 갑자기 왜 그 이야기가 기억나 안 나와? 나? 기억나 안 나? 왜 그 이야기를 하냐고. 아니 어머님이 그때 궁합 보고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뭐라고 하셨어? 천생연분도 이런 천생연분이 없다고. 특히 이 부부한테는 재물이 그냥 막 굴러서 들어온다고 했어 안 했어? 그래서 내가 따지려고 그래 진짜 그 아니 양반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집도 없어서 전세 이렇게 긍긍하고 있는데 아니 무슨 아유 진짜. 근데 왜 그런 줄 알아? 왜 그런데? 아니 자기가 이사하기 좋은 날에 이사 안 하고 맨날 자기 마음대로 이사해서 그런 거야. 내가 이번에는 꼭 날 맞춰서 이사하고 싶었다고.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진짜. 그래서 내 책임이라는 거. 그래. 아무튼 27일에는 이사 못해. 날 다시 잡아. 와 진짜 왜 이런지 모르겠네. 아니 자기는 그러면 자기 좋은 날짜 잡아서 이사해. 나는 그냥 먼저 가 있을 테니까. 뭔 소리야. 귀여우다고. 지금 뭐 부부가 할 소리야 지금? 아니 이사가 같이 해야 재물복도 터지고 그러지. 계산도 진짜 기억도 못하고 있었으면서. 아니 그거 아니다 진짜로. 자 보니까 안 믿는 척하면서 은근 귀담아 듣고 있었네. 맞지? 그래. 했다. 그때 아무튼. 그 말에 내가 혹하는 게 아니었는데 진짜. 아이고. 날 다시 잡아. 됐다. 손 그냥 없는 빨리 날로. 빨리 집에 손이 없는. 가라고. 아이고 이놈의 손아.
네, 이사 한번 하는 거 진짜 큰일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사하는 날 잡는 것도 정말 큰일인데요. 이사짐 센터가 딱 예약이 가능한 날, 부부 시간 맞춰가지고 좀 여유 있는 날 이사하는 게 정답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좋은데 어찌됐든 간에 이사라는 건 집안의 큰일이니까 이왕이면은 좀 좋은 날, 손이 없는 날, 운이 좀 좋은 날 이런 날 좀 택해서 가면 얼마나 좋아요. 네, 오늘 여러분들 김옥희와 정호우가 이사를 앞두고 또 한판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삿짐 센터 부부 시간 맞춰서 여유 있는 날 이사를 하자는 김옥희. 네, 아니다. 절대 아니다. 좋은 날로 잡아서 그때 딱 맞춰서 가야 앞으로 더 행복해진다라는 정호의 입장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사 경험들 있으실 텐데 그러니까. 이사할 때 날짜 어떻게 잡으셨어요? 네, 여러분들 샵 1057번으로 문자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벌써 막 문자 올라오는데 3132번님이 이혜영 선생님한테 물어보라고. 맞아요. 이혜영 선생님께 태기를 해달라고 해야 되나요? 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사 날 꼭 네. 이렇게 특정 날, 좋다는 날, 손 없는 날 뭐 이런 날들 얘기하잖아요. 네, 그 네. 날에 꼭 맞춰서 해야 된다는 쪽이신지 아니면 그냥 가족들 편한 날, 그냥 우리가 이사하기 편한 날 잘 골라서 하면 된다라는 네. 입장이신지 샵 1057번으로 김옥희, 정호 누구의 손을 들어주실지 지금부터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야, 저보고 옛날 사람이래요. 아니야, 진짜 이건 옛날 사람 뭐 현대 사람 문제가 아니라 좋은 날 이왕이면 딱 잡아가지고 가는 게 좋다라는 거죠. 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경험상 이게 나를 탁 받아가지고 하는 게 좋더라 아니면 그거 아무 소용 없더라 여러분들의 경험담도 함께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의 의견 기다리는 동안에 노래 한 곡 들을게요. 소찬이 현명한 선택.
소찬이의 현명한 선택 듣고 왔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이사하실 때 어떻게 현명한 선택을 하시는지 네. 이사 날짜를 어떻게 잡고 계신지 저희가 문자 좀 보내주세요라고 네. 했더니 지금 많은 분들 문자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9784번님이 실제로 지금 7월 말에 이사 예정 중이시라고요. 네네. 그런데 이왕이면 싶어서 손 없는 날로 정했네요. 미신을 의지하진 않지만 좋은 게 좋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하셨습니다. 네네. 1350번님도 저희 집도 미신을 다 믿지는 않지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손 없는 날은 따져서 이사를 해요. 잔금 네. 치르고 해야 하다 보니까 당겨서 입주 가능하게는 잘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계약 날짜에 맞춰서 뒤로 조금 미루더라도 손 없는 날을 맞춘답니다. 네, 정오 편 들어주시는 분들 많으시네요. 근데 은근히 많으세요. 네. 수영 씨는 실제로 어때요? 저희는 조금 손 없는 날을 지켜서 그러니까 맞춰서 이사를 하는 편이죠. 근데 그 손 없는 날은 도대체 누가 정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늘 궁금해요. 그러니까요. 그게 달력이 나와 있대요. 네. 그게 요즘에 저기 뭐 포털 사이트 같은 데에서 손 없는 날 치면 달력이 진짜요? 나와요. 아 진짜요? 네. 오. 저희는 이사할 때 제가 지금 결혼하고 나서 이사를 딱 한 번 했는데 네. 이사하는 게 진짜 일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사실 뭐 이런저런 날을 따지진 않았고 저희들 이제 여유가 있는 날로 맞췄었는데 네. 근데 이사를 하고 나서 그 다음날 제가 일이 좀 많았던 거예요. 바로 몸살이 와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이사를 할 거면 네. 그 다음날 충분히 쉴 수 있는 날 무조건 하려고요. 그렇죠. 아니 진짜 네. 이사가 큰일이야. 근데 사실 주말에는 좀 많이들 모이다 보니까 네. 무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삿짐 센터 그 예약을 할 때도 네. 금액적인 부분도 사실 주말이 좀 더 비싼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평일에 했다가 네. 두고두고 후회했습니다. 근데 너무 힘들어서. 그거 아세요? 주말도 비싸지만 네. 손 없는 날 있잖아요. 네. 이날도 성수기예요. 아 진짜요? 네, 더 비싸요. 오. 네, 제가 최근에 이사를 해봐서 아는데 네. 저희는 몇 번 이사를 해봤거든요. 오. 저희는 또 손 없는 날을 지키려고 하잖아요. 네. 보니까 이 손 없는 날을 맞추신 분들이 은근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 이사 업체들도 은근히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가지고 그렇구나. 가격을 조금 더 받아요. 네. 네. 몰랐어요, 그거는. 5282번님, 손 없는 날이 뭔가요? 이사날 몰리는 현상도 방지하고 요금도 저렴한 날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내가 편한 날 이사하는 게 바로 손 없는 날이고 네. 좋은 날 아닐까요? 하셨는데. 맞아요. 김옥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또 생각하시면 돼요. 네. 예. 근데 또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 3891번님 같은 분이에요. 이사니까 하루 자고 옮기는 거 아니잖아요. 이왕 좋은 날 가는 게 좋겠죠. 아무 날에 갔다가 집안에 안 좋은 일 생기면 좋은 날 가자고 우겼던 쪽한테 무슨 원망을 들을까 맞아요. 싶어서 좋은 날 가는 걸로 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 때문에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거봐 내가 뭐라 그랬어 막 이런 거 될까 봐. 네, 네. 082번님 저희는 손 없는 날 밥솥만 갖다 놓고 저희가 여유 있는 날 이사해요 하셨는데 그런 방법도 있었네요. 근데 저도 사실 이 얘기는 어머니께 들었거든요. 네네. 가장 먼저 밥솥을 갖다 놓으라고 이사 갈 집에. 네네. 저는 이것도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래야 하는지. 그렇구나. 6432번님은 저는 아예 안 바꾸고 움직입니다. 그런 거 듣고 움직이면 제 활동과 삶에 제약이 많이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0973번님은 저는 안 믿는데 우리 시어머님은 거의 다 따르세요. 완전 피곤해요. 어르신들 좀 따지시죠. 맞아요. 어르신들 중에서 이런 것들 좀 많이 따지시는 분들 네네. 그러면서 늘 하시잖아요.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 좋은 게 좋은 거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네. 또 안 따를 수가 없죠. 네. 7315번님 손이 없는 날이 왜 있겠습니까? 당연히 뭔가 의미가 있으니까 그런 거겠죠. 오키 씨 그냥 따라가세요 하셨어요. 네. 0665번님께서 이사를 가거나 뭔가 중요한 일이 있으면 저는 기도를 합니다. 제 마음의 무장이 가장 중요한 거겠죠. 마음의 무장. 네. 7361번님 오키랑 오후는 안 싸운 날이 없다 하시면서 네. 이사엔 손이 없어야지 하셨는데 네. 오늘 보니까 정오후에 손을 들어주는 분들이 좀 많으시네요. 그런가요? 네. 5213번님께서 네. 이사 가는 방향을 동남 서북 순서로 네. 1, 2는 동, 2, 4는 남, 5, 6은 서, 7, 8은 북 피해서 가면 됩니다. 9, 11은 방위 전부 손 없는 날입니다. 음력날로. 이게 야, 이사 가는 또 방향에 따라서 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야, 자세히도 또 설명을 네. 해주셨네. 고맙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또 듣다 보면 진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근데 또 스청이님이 네.
형님 하도 그 손 없는 날 많이 말을 해서 전문가한테 물어봤는데 돈 벌라고 상술 부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 거예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그런 거죠. 그냥 이사하고 별탈 없이 잘 살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데 네. 괜히 이사를 하고 나서 잠자리가 막 꿈자리가 뒤숭숭하고 막 이러면 이게 날짜를 잘못 택해서 그렇니 뭐 이러면서 또 다른 싸움으로 연결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네. 일단은 오늘 의견들 보니까 좋은 게 좋은 거지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왕이면 손 없는 날로 하시면 참 좋은데 어쩔 수 없이 안 되면 네. 뭐 이제 협의를 해야죠. 근데 요즘에 대부분이 그 손 없는 날을 조금 많이들 생각하셔서 하려고는 네. 하지만 여의치가 않으니까 기본적으로 그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그렇죠. 때 있을 네. 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강추합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날 푹 쉴 수 있을 때. 몸살 나요, 진짜. 그러니까. 네. 어쨌든 오늘도 보니까 정오후의 손을 들어주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네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정오후의 승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오늘이 손 없는 날이네요. 이번 주 김옥희 승률이 별로 안 좋네요. 내일도 알겠습니다.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다음 순서 이어갈게요. 안녕하세요 팬 여러분들, NC 다이노스 나성범입니다.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많이들 힘드시죠? 야구 경기도 무관중으로 하면서 그동안 팬 여러분들의 응원이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힘차게 방망이를 휘두르는 저처럼 우리 경남도민들도 코로나19를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경남도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파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 경남도민과 함께라면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경상남도와 함께합니다. 명석한 정현 씨의 경제 맛집. 네, 오케이.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경제 정보도 전해드리고요. 네.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풀어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름하여 명석한 정현 씨의 경제 맛집. 오늘도 명석한 정현 씨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덥죠? 예, 네. 무척 덥습니다. 예, 소개해 주세요. 예, 부산 인재평생교육진흥원 명정현 연구원입니다. 네, 예. 더위 많이 타죠? 예, 보시다시피 오다가 그냥 땀을 한 바가지를 쏟아붓고 왔어요. 이미 벌써 지금 땀에 흠뻑 젖은 모습인데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경제 맛집. 오늘은 어떤 메뉴를 좀 골라오셨어요? 오늘 메뉴는 뭐 진짜 음식 메뉴입니다. 오늘 그래요? 주제는 라면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라면이요? 라면. 아니 근데 저희가 뭐 맛집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경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예. 라면은 진짜 맛집 소개하는 코너 같잖아요. 네. 오늘 뭐 라면의 경제학 뭐 이런 건가요? 네, 라면에 얽혀 있는 그런 경제적인 이야기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정 씨는 라면 좋아하세요? 저는 썩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요. 네. 근데 남들이 옆에서 먹고 있으면 꼭 그거 있잖아요. 제일 싫다는 한 입만, 한 입만. 젓가락 예. 그런 쪽이에요. 아, 그래요? 제가 끓여서 뭐 이렇게 다 먹는 편은 아닌데 아. 남들이 먹고 있으면 그렇게 한 입은 먹고 싶더라고요. 저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자취 생활을 해가지고 진짜 온갖 라면은 다 먹은 것 같아요. 주식처럼. 지금도 집에서 와이프가 맛있는 반찬을 해준다고 해도 네. 라면이 그렇게 먹고 싶어가지고요. 라면을 이렇게 먹으면 와이프는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라면을 어떻게 끓여서 드시는 편이에요, 두 분은? 정현 씨는 어때요? 저는 무조건 그 뒤에 있는 조리법. 조리법. 그래요? 예, 계량해서 근데 사실 철저하게. 그렇게 해야지 제일 맛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면발이 좀 탱글탱글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네. 저는 완전 죽처럼 해서 먹어요. 푹 익어서. 네. 거기다가 달걀도 한 2개, 3개까지 해요. 그래서 완전 죽처럼 네. 예, 면이 다 이렇게 흐물흐물할 때까지 푹 끓여가지고 거의 숟가락으로 이렇게 막 떠먹을 수 그렇게 있잖아요. 해서 먹어요. 예. 또 달걀을 많이 푸니까 더 그렇고. 근데 계란 안에 그 라면 안에 뭘 넣냐에 따라서 라면의 종류가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것저것 많이 넣어서 드시는 분들이 뭐 떡라면, 만두라면 이런 거 네. 기본적으로 드시는데 저는 그냥 딱 깔끔하게 라면만 먹는 게 제일 맛있긴 하더라고요. 정현 씨는 어때요? 다 넣으실 것 같아요. 왠지. 저도 그렇게 뭐 많이 넣지는 않습니다. 라면의 어떤 그 라면 특성이 있습니다. 그 브랜드마다 특성이 있는데 네. 그 특성의 어떤 풍미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네, 네. 첨가를 합니다. 그러면 라면 종류에 따라서 끓여 먹는 방법도 다 달라지는 거예요?
방법은 뭐 뒤에 있는 조리법을 따르는데 네네. 첨가물을 조금 달리 합니다. 네. 완전 저랑 다르다. 맛있게 먹는 스타일. 저는 살라고 먹는 스타일. 모든 거 다 때려 넣죠. 참치면 참치 한 통을 다 넣고. 아 진짜요? 김치도 다 때려 넣고. 파 있으면 파도 막 넣고 양파도 네. 넣고 해서 진짜 푹 끓여서 먹어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은 라면 어떻게 드시는지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오늘 저희가 경제 맛집 코너에서 네. 지금 라면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 뭐 어쨌든 본격적인 얘기는 4부 넘어가서 해야 될 것 그러니까. 같고요. 청취자 여러분들 라면 드실 때 네. 어떻게 드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었을 때 라면이 가장 맛있는지 맛있게 조리하는 방법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수영 씨가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저 와이프가 처음에 네. 이제 그 같이 이렇게 이제 결혼해서 할 때 라면 이렇게 끓여서 먹는 거 보고 네.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겠는데요. 도대체 제가 옆에서 얘기만 라면을 들어도. 왜 이렇게 먹냐고. 그러니까. 아니 네. 근데 그렇게 먹으면 맛있어요? 저는 맛있더라고요. 네. 뭐 본인이 예. 맛있으면 되죠. 네. 맞습니다. 아 근데 전제가 있잖아요. 살라고 먹는다고. 그러니까 자취 생활하면서 어찌됐든 간에 그걸 한 끼를 충분히 먹으면 네. 모든 영양이 다 섭취가 되잖아요. 이제는 네. 살려고 라면 안 먹어도 되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이게 그 그래요. 추억이라는 게 있으니까. 음. 네. 자, 오늘은 명석한 정현 씨 경제 맛집 저희가 라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을 4부에서 나눠볼 텐데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함께 문자로 좀 남겨주시고요. 네. 그리고 혹시라도 저희가 얘기하는 중간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도 올려주시고 또 아마 중간에 퀴즈가 나갈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여러분들 퀴즈 정답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라면의 경제학 재밌겠는데요. 네. 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굿. 오케이. 오케이. 오늘 오후 KNN입니다. 오케이. 네. 오늘 오후 KNN입니다. 오케이. 이제 4부 시작을 합니다. 네. 명석한 정희 씨 경제 맛집 오늘은 라면 경제학에 대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네. 앞서 저희가 라면 좀 맛있게 끓이는 방법 문자 좀 올려달라고 했더니 9797번님이 딱 정답인 것 같아요. 네. 남이 끓여주는 라면이 제일 맛있죠. 아 맞아요. 그렇긴 하지. 네. 예. 근데 제가 끓여 먹는 스타일은 아무도 흉내를 못 내기 때문에. 그래서 1350번님께서 그 집은 꼬들한 라면 스타일을 좋아하는데 네네. 정수영 씨에게 이걸 추천을 해주셨어요. 감자, 양파, 청양고추 등 채소를 아주 작게 썰어서 네. 라면에 다 부셔서 함께 끓이고 난 뒤에 네. 계란을 넣고 숟가락으로 떠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채소 싫어하는 아이들에게도 딱입니다 하시면서 추천해 주셨어요. 네. 근데 그러니까 이게 좀 비슷할 것 같은데 느낌상? 그러니까요. 비슷해요. 네. 근데 저는 훨씬 더 푹 끓이고 더 이상한 것들 많이 넣고. 예. 이상한 것들. 네. 네. 4963번님 개인적으로 저는 라면 중에서 짜장라면을 엄청 좋아합니다. 짜장라면 위에 계란 후라이 올려놓으면 맛있죠. 금상첨화입니다 맛있죠. 하셨습니다. 네. 오늘 먹는 얘기만 계속해도 사실 그러니까. 끝날 것 같은데. 예, 이제 본격적으로 좀 경제에 그러니까요. 대한 네.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메뉴를 라면으로 정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겠죠? 네, 네. 지난주에 그 혹시 저 퀴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바이오 네네. 퀴즈 맞아요. 방송을 했었는데 네. 포스트 코로나와 관련된 이제 두 가지 집중되는 영역이 이제 바이오랑 비대면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네. 이번 주에는 좀 비대면을 주제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비대면 면 하다가 이제 라면 이건 이제 그냥 농담인데 네. 사실은 라면이 좀 네. 비대면 경제라고 굉장히 좀 연관성이 깊습니다. 아, 진짜요? 맞아요. 오. 그 연결고리가 이제 무엇일 것 같습니까? 혹시 두 분? 이거 그거잖아요. 코로나. 코로나. 아, 예.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 뭐 라면 뭐 소비량이 엄청나게 늘었다고. 그러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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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간편식 시장 HMR이라고 하는데요. 간편식 시장이 굉장히 성장을 했습니다. 네, 네. 뭐 간편식이라고 하면 뭐 RTC 그러니까 바로 먹을 수 있는 네네. 뭐 바로 조리할 수 있는 그리고 요즘 또 요리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한 또 밀키트가 또 유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소분을 해서 바로 그 소스 같은 것까지 다 정확한 양으로 이렇게 들어있기 때문에 네. 바로 그냥 냄비에 넣고 끓이기만 하면 요즘은 되는, 정말 예. 잘 나오더라고요. 예, 네. 그런 것도 유행을 하고 있는데 네. 간편식 시장에서 사실상 옛날부터 뭐 식사 대용 간편식 하면 뭐 무조건 라면이었죠. 그래서 그러니까. 라면 역시도 이제 이런 코로나의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그 내수 시장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시장까지도 굉장히 네. 성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제품이 세계인의 입맛을 좀 사로잡고 있는 이런 또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맞아요. 오늘은 우리나라 라면 역사 그리고 라면 시장의 전망 그리고 해외에서 잘 나가는 우리나라 라면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아마 요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왜 처음 출시된 라면이 지금도 같은 이름으로 계속 판매가 네, 되고 있잖아요. 네. 같은 회사 같은 이름으로 네. 주황색 라면이죠. 네. 네네네. 이게 이제 1963년 9월에 처음 출시가 됐습니다. 출시 당시에 이제 가격은 10원 그리고 100g이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작은 양이죠. 네네. 작은 양으로 출시가 됐는데 일단은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까지도 같은 회사에서 같은 이름으로 출시가 되고 있다는 게 참 대단한 부분이고요. 네네. 그 이후에 이제 2년 뒤에 65년도에 그 L라면이라는 게 또 등장을 합니다. 그게 이제 사실은 L식품공업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건데 네. 이 L식품공업이 훗날 그 우리나라 라면 시장을 아주 좌지우지하게 될 N사의 전신입니다. 아, 네네. 네. N사 회장님이 이제 그 얼마 전에 타계하신 그 L사 신격호 회장님의 동생이시죠. 신춘호 회장님이 아, 네. N사의 회장님이세요. 예. 처음에 이제 라면이 등장했던 이야기부터 다시 좀 말씀을 드리면 10원의 가격으로 처음 출시가 됐는데 네. 사람들이 굉장히 이걸 낯설어했습니다. 이거 뭐야 이거 간식이야 뭐야 밥이 돼 이게 네. 뭐 이런 시각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 이제 정부에서 혼분식을 많이 권장을 했어요. 네네. 이제 쌀 소비가 너무 많고 사람들이 네. 밥을 먹으니까 저희 그때는 뭐 무역 같은 것들이 이렇게 활발하지 않았으니까 네. 쌀 생산량에 비해서 이제 소비량이 크다 보니까 국수도 좀 먹고 빵도 먹고 해라. 혼분식을 좀 장려를 했었는데 네. 그게 이제 라면하고 딱 맞아 떨어진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라면은 꾸준하게 히트를 치고 잘 나가다가 이제 80년대 들어가지고 이제 이런 춘추전국 시대가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네, 네. 다양한 그런 업체들이 라면 시장에 뛰어드는데 뭐 없어지긴 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라면 사업을 접긴 했는데 네. 그 단지 우유 만드는 B사도 이제 있었고요. 아. 그리고 그 청보식품이라는 회사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청보식품이요? 예. 라면 만들었던 회사인데 여기 뭐 청보핀토스라고 그 야구단도 예. 있었죠. 예. 산미 슈퍼스타즈를 인수했던 맞아요. 예, 그 회사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거기가 이제 좀 라면으로 뭔가 이렇게 좀 해보려다가 결국은 이제 오사에서 그거를 인수를 하게 되죠. 아. 지금 시장 점유율 2위인 네네. 오사라는 회사가 이제 오사가 청보식품을 인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뭐 그때부터 꾸준히 또 이제 어떤 포지션을 잡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P사. 네. 예, 뭐 비벼 먹는 네네. 라면 네네네. 아시죠? 네. 뚜껑 큰 라면 네네. 만드는. 예. 예, 이제 이제 네 군데가 이제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라면 시장의 점유율을 거의 한 97% 정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네. 말씀드렸듯이 이제 N사가 52% 절반 정도 네. 차지하고 있고 O사가 이제 23% 정도 되고 있고 P사랑 S사가 조금 이렇게 10% 정도로 이렇게 티격태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야, 처음 나왔을 때가 10원이었다고요. 예. 야, 지금 얼마 정도 하죠? 보통 한 800원 하나? 1,000원 넘어가나? 요즘에는 하나만 사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 맞네. 마트 가서 묶음으로만 맞네, 사가지고. 맞네. 근데 하나 가격 뒤에 보면 850원 뭐 이 정도 받던 그래요? 것 같아요. 850원, 900원. 네. 이 라면 가격을 모른다고 하니까 네. 뭐 이런 예전에 그런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정치인이 뭐 버스비를 모르는 거 아, 마찬가지 네. 아니냐 그런데 네. 사람들이 대부분 저도 그렇고 라면 가격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묶음으로 묶음으로, 사서 예. 그래요. 네. 네. 그리고 또 세일할 때 사거든요. 맞아요. 네. 네. 묶음으로 하면 2,900원, 3,320원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뭐 환경부에서 또 얼마 전에 또 논란이 됐었는데 네. 또 그 하나 더 붙여주는 그러니까요. 것도 있잖아요. 네. 네, 네. 뭐 다음 달부터 이제 뭐 하나씩 이렇게 다 개별 포장. 따로 개별 포장하는 개별 거는 포장, 예. 금지를 네. 시킨다. 근데 라면은 예외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지금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오늘 경제 맛집 저희가 라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 나눠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퀴즈 한 문제 네. 네, 퀴즈 내드릴까요? 준비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라면은 지금도 같은 이름으로 판매 중인 S사의 S라면입니다. 네. 1963년에 처음 출시할 당시 이 S라면의 가격은 얼마일까요? 저희 1번. 오늘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네. 네. 1번 200원, 2번 10원. 네.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정답자 중에서 한 분께 선물 드릴게요. 저희
초등학교 때는 얼마 정도 했죠? 저 기억이 한 100원 정도면 샀던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근데 이 라면 가격은 기억이 안 나고요. 네.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 매점에서 컵라면, 네, 네모난 컵라면. 네네네. 예. 그리고 지금도 많이 나오고 있는 그 대표적인 컵라면 있잖아요. 네. 그게 보통 뭐 300원, 350원 이랬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 라면 가격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네요. 저도 한 80년대 말쯤 이제 엄마가 이렇게 100원짜리 몇 개 주면서 라면 사와라. 그러면 사왔던 게 한 150원, 200원 뭐 네. 그 정도까지는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출시 가격은 뭐 이보다 훨씬 더 싼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정답 네. 금방 알아맞추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네. 새싹 문자를 보내주신 9797번님께서 정현 씨가 오늘 라면 얘기를 하니까 목소리가 더 들뜬 것 같아요. 먹는 이야기 나오면 다 그래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4963번님은 우리나라 라면 소비와 수요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좀 월등히 많은 것 같다고. 사실 우리 국민들이 라면을 참 좋아하긴 해요. 많이 먹어요. 네. 많이 먹어요. 자료로 준비를 했는데 네. 뭐 1인당 소비량은 세계 1위입니다. 그러니까. 예. 네. 연평균 68개 정도 먹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1년에. 예. 근데 한국 사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나라 라면이 다른 나라 라면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라면에 일단 김치가 같이 더해지니까 맛있죠. 맛이 근데 없을 수가 없죠. 한 가지 좀 아쉬운 건 있어. 뭐요? 제발 그 프레이크 있잖아요. 건조 스프. 네. 이거 알맹이 좀 컸으면 좋겠어. 자취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작으면 되게 서운하거든. 아, 진짜요? 네. 오. 좀 크게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네. 혹시 관계자 여러분 이 방송 듣고 계시면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퀴즈 정답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샵 1057번으로 계속해서 정답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 이야기 계속 뭐 이어가 보죠. 네. 예, 라면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국내 라면 시장이 규모가 약 2조 원대 시장입니다. 네. 근데 2조 원에서 뭐 좀 줄어들었다가 커졌다가 왔다 갔다 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뭐가 문제냐 하니까 저출산이 조금 라면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라면의 주 소비층이 이제 10대라고 해요. 네. 10대는 뭐 남자 여자 가릴 거 없이 네. 뭐 1년에 한 100개 정도 네. 10대들이 먹는다고 하는데 그렇죠. 생각해 보니까 또 이 청소년들 뭐 이런 학원 마치고 이렇게 편의점 같은 데서 보면 라면 네. 정말 좋아하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대들이 많이 없어지니까 라면 시장도 더 이상 좀 성장세가 둔화된다. 이런 예측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드시면 아무래도 좀 건강을 생각하시다 보니까 맞아요. 네. 라면보다는 좀 다른 거를 찾게 되는 게 현실이죠. 진짜 아이들이 라면을 너무 좋아해요. 저희 딸아이도 제가 밖에 나와 있으면 한 번씩 저에게 문자 주면서 항상 물어보는 게 엄마 라면 먹어도 돼요? 아, 그래요, 진짜로. 네, 그러면 저는 이제 왠지 이게 건강에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좀 말리는 편이거든요. 네, 근데 꼭 저에게 문자 보낼 때 다른 이유 없고 엄마 라면 먹어도 돼요? 이걸 항상 물어봐요. 아니 저는 진짜 라면 좋아해서 집에서 먹고 싶은데 제가 먹으면 꼭 아들이 같이 먹죠. 따라서 먹으려고 그렇죠. 하니까 그것 때문에 못 먹어요. 네. 아. 근데 진짜 청소년들 라면 좋아하는 거는 아마 우리나라가 단연코 최고일 것 같은데 근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보니까 해외 시장에서도 우리 라면의 인기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네, 국내 시장이 지금 뭐 2조 원대에서 조금 뭐 주춤하고 있을 사이에 네. 해외 시장에서의 판매고가 굉장히 좀 높아졌다는 게 좀 라면 회사들 입장에서는 좀 희소식이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해외 시장에서 인기가 좀 많은 그런 뭐 각 대표해야 되는 각 회사별로 대표 선수들을 조금 한번 언급을 드릴까 합니다. 네. 첫 번째 N사의 이제 대표 선수 그 여러분들이 딱 N사 하면 떠오르는 그 푸라면 네. 예, 그게 이제 대표적인 히트 상품인데요. 이게 일단 중국에서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 한자가 딱 박혀 있으니까 이거 우리 중국 거 아니냐 이런 네. 예, 인식도 있고 네. 그다음에 빨간색 포장. 예, 중국 사람들이 또 워낙 좋아하죠. 그래서 이제 중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그 프리미엄 라면으로 예, 인기가 많고 그다음에 이제 이 N사가 또 국내 최초로 캘리포니아의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서 공장을 설립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에는 직접 그 캘리포니아 공장에서 만든 라면을 납품을 하는데 이게 사실 아시안마트,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나 동양 사람 위주로 판매를 했는데 네. 얼마 전부터 이제 월마트 대형 슈퍼마켓이죠. 월마트랑 뭐 그 크로거, 그 코스트코 같은 그런 대형 유통 매장의 전 지점에 이 우리나라의 그 뿌라면이 납품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판매량이 아시안마트에서 판매되는 양을 엎질렀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뭐냐?
미국 사람들도 이 풀라면을 즐겨 먹는다는 네.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 청취자분들께서 풀라면이 뭐야? 풀라면이 뭐야? 하실 수도 있는데. 제품 이름을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 한자가 예. 네, 글자 풀랑 참 그 비슷해서. 사나이 울리는 라면입니다. 네. 매운 라면이 있어요. 예, 그겁니다. 예. 예. 그리고 미국 그 아까 레시피 말씀 잠깐 하셨는데 미국 네. 사람들이 이 사나이 울리는 라면에다가 치즈를 넣어서 먹는 걸 그렇게 좋아한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매운맛이 싹 중화되면서 아. 또 다른 이런 풍미가 있다고 아무래도 하네요. 매운 거 잘 못 드시는 분들. 네. 그리고 뭐 이 사나이 울리는 라면뿐만 아니라 이 기생충의 어떤 활약에 힘입어 짜장라면 짜파와 같은 거. 구리 네. 대단했죠. 짜파와 구리도 지금 해외 매출이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게 좀 의외스러운 이제 입원을 말씀드릴 텐데 네. 그 피사가 이제 그 러시아에서 네. 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각 도시락 모양의 그 라면 네. 용기면 그게 엄청난 또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 러시아 사람들이 좀 추위 때문에 네. 느끼하게 많이 먹는 편인데 저는 상상하기 힘든데 그 용기면에다가 마요네즈를 뿌려 먹는데요. 마요네즈? 추위에 견디기 위해서는 좀 기름진 거를 많이 먹는다고는 하는데 네. 저는 마요네즈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야, 그러면 맛이 확 달라지는데. 예.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피사가 또 이거를 놓치지를 않고 아예 그냥 그 러시아에 출시되는 제품에는 마요네즈를 조금 이렇게 끼워가지고 판매를 하는 바람에 더 네.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마케팅 전략이 좋네요. 예. 네. 러시아 사람들의 그 충성도가 그 사각 모양 도시락 모양 그 라면에 대한 충성도가 더 지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해외에서 요새 아주 뜨고 있는 라면 그 핵 매운 그 볶음면 네. 까만색 S사가 지금 네. 출시를 해서 많이 이제 판매를 하고 있죠. S사가 지금 조금 그 실적 면에서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지금 뭐 어닝 서프라이즈다. 이번 분기에 거의 최고 매출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전체 라면 판매량에서 절반 이상이 수출이라고 합니다. 여기 수출의 1등 공신이 바로 닭 매운면, 매운 볶음면이라고 하는데 이 라면 처음 나왔을 때 저희 딸아이도 너무 먹어보고 싶어 해가지고 이게 그 영상에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이거 먹는 장면들이. 네. 이게 해외 시장에서 인기를 끌게 된 게 이제 사실 그 유튜브에 좀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네. 유튜버들이 이제 많이 이걸 도전을 했는데 파이어 누들 챌린지라고 그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영상 이걸 먹는 도전하는 영상들을 많이 이렇게 찍어서 올리다 보니까 맞아요. 자연스럽게 청소년들이나 이런 해외 소비자들이 이 라면을 한번 먹어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그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해서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앞서 러시아 얘기 잠깐 해주셨는데 0185번님이 11일 횡단 열차 탔을 때 러시아 사람들이 이 피사 사각 용기면 국물에 빵 찍어 먹는 거 봤어요 하셨어요. 그래요? 예. 진짜 이게 인기가 많네요. 저 스위스 가니까 융프라우 꼭대기에서 네. 우리 그 N사의 풀라면 광고에도 나오죠. 그거 줘요. 네네. 신기하더라고. 그 남극 입구에도 뭐 판매를 한다고 하고요. 세계인이 즐겨 먹는. 그렇네요. 전 세계를 향해서 뻗어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나라 라면 어떻게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다양한 제품군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출시가 되고 있는데 이게 꼭 뭐 라면 뭐 사라지는 라면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게 꼭 국내에서 먹히지 않더라도 해외에서 의외로 이렇게 좀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입맛에는 안 맞는데 어디 뭐 방글라데시 같은 데서는 이걸 좋아하더라. 뭐 이런 식으로 뭐 터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잠재력이 높다고 보고요. 그리고 한 끼 식사로서의 좀 기능을 갖춘 그런 고급화된 그리고 건강을 생각하는 그런 라면들이 많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뭐 특히 건면 같은 것들 많이 출시가 되고 있고요.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이제 또 팬데믹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뭐 라면 판매량은 뭐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는 있는데 이게 너무 지속되면 이제 원재료 수급이 조금 아쉬워질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밀가루를 저희가 전량 수입에 거의 의존하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이 또 생활 물가의 또 핵심되는 품목인데 좀 원가 상승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겠네요. 그런 걱정들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석한 정현 씨의 경제 맛집 오늘은 라면의 경제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신청곡이 김장훈의 산호라면이네요. 산호라면. 네. 라면. 이거 남겨드릴게요. 아무튼 다음 주에 또 봐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많은 분들 퀴즈 정답도 올려주셨는데요. 정답은 10원이었습니다. 네. 5214번님 아버지가 라면 참 좋아하셨다고 하셨고 3612번님 어릴 때 굴레에 끓여서 먹었던 게 생각나네요.
같네요라고 하시네요. 네, 네, 네. 많은 분들 정답 주셨는데 저희 0185번님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김장훈의 산호라면 남겨드리고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연출의 강영훈, 구성의 김경림, 진행이 저는 똑띠 김민정이었고요. 저는 단디 정수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내일도 함께 달려주실 거죠? 오케이? 오케이. 해가 뜨지